오늘 부지런히 출첵해 주시는 우리 식구들 많으시네요. 자, 메이메이님, 그래요. 우리가 댓글로는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저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티어로 가입하셨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람꽃 도율파파님, 늘 저희 들러주시는 식구시죠. 고맙습니다. 화창한 아침에 출첵합니다. 9946님 반갑고요. 삼봉님 고맙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그린백님, 순종황제님, 살들의 추억님 등등 다들 출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을 한다고 다 근로자는 아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주제를 준비했거든요. 근로자성이라는 걸 다투기 위한 소송도 한다고 해요. 요거 아마 그 배달업계와 갈등했을 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일터에 나가서 일하면은 그럼 근로자, 그럼 노동자일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나 회사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래요. 회사의 임원도 아니군요. 이게 분쟁 시에 근로자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근로자성을 가르게 되는지 우리 HR 컨설턴트 장래석 노무사에게 물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로자인지 아닌지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당연히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고요. 연차 휴가도 줘야 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그리고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되는 등 노동법상 주요 내용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근로자는 근로소득,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적용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냐,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냐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근로자는 사업주와 사용 종속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네,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일단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취업 규칙 등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되고요.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어디서 몇 시까지 일해라라는 근무 시간 장소가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기 때문에 당연히 비품이나 원자재나 작업 도구 같은 것도 다 사용자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 대체를 할 수 없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고정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하나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프리랜서는 어떻습니까? 방송국에 프리랜서 정말 많거든요. 예, 프리랜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인데요. 뭐 방금 말씀하신 방송계 종사자도 그렇고 학원 강사, 뭐 헬스 트레이너, 지입차주, 또 요새는 IT 업계의 개발자들도 많이 프리랜서로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실제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학원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타임 테이블이 딱 존재하고 그 학원 원장님이 강의 시간을 다 정해놓고 강의 내용과 장소도 학원 측에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포함한 업무에 사용하는 비품, 원자재, 뭐 작업 도구 다 학원으로부터 제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학원 강사라면 당연히 뭐 강의 시간, 뭐 학생 수에 따라서 이제 그 수입이 달라져야 되는데 기본급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강의 시간 외에도 학원에 종속되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일을 지시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받았고 그 결과 체불임금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 플랫폼 노동자,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인력 소개소가 IT 기술을 입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 사업주와 서로 소개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근로자성이 이슈인데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네, 올해 판결 중에 그 심지어 본인 소유의 화물차를 가지고 일을 하는 지입차주셨는데 근로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출발 2시간 전에 항상 공장에 출근해서 배송 물량이나 배송지를 전달받고 배송한 후에는 어디 배송했다 이렇게 업무 보고도 회사에다 했고요. 가끔은 긴급 배차 지시로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자유롭게 일을 하는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무 장소와 시간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다는 증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내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심지어 회사가 지급한 티셔츠를 입어라 라는 지시를 받았고 네. 사장님이 현장 방문을 하시니 창고에 있는 빈 박스들을 정리해라. 이거는 사실 지휘차주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무 외적인 지시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비를 매월 배송량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근로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다 그렇기는 한데 저는 여기에서 밑줄을 긋게 되네요. 사내 체육대회 회사 티 입어라. 이거는 뭐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저희도 기자협회 축구대회 이런 거 할 때 입고 가거든요. 자, 회사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가 질문인데 일단 회사 임원은 당연히 근로자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회사 임원은 왜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가요?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요. 왜냐하면은 임원이라는 말 자체가 그 특정한 직책을 가지고 그 어떤 출퇴근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그 고유의 짭을 가지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임원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임원 중에 주식회사의 등기 이사는 뭐 주주총회 결의로 보통 해임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임원이 근로자라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총 결의가 있어도 해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상급자에게 업무에 대한 결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정급이 아닌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판례나 해석을 보면 등기이사는 임원으로 많이 인정이 되고요. 비등기이사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향이 높고 보통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도 보면 대표이사는 거의 이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인정이 되고 보통 법인장, 뭐 공장장 정도 돼서 거의 정결권이 다 있고 출퇴근 지시도 딱히 안 받는 그런 정도가 돼야지 그런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나머지는 거의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원은 뭐 근로자로 인정이 되더라도 대부분이 계약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임원을 임시 직원의 줄임말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직업이 상무 이런 분들 계시네요. 네. 어느 회사 상무였다가 다른 회사로 또 상무로 옮겼고 그런 분들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창업이 많단 말이죠. 가족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운영하는 가족 기업도 많은데 이때 우리 엄마다, 우리 아버지다, 내 동생이다. 가족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 그 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네. 가족이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가령 뭐 아버지가 그 운영하는 빵집에서 일하는 딸이나 그 배우자의 경우 이분들이 근로자인지 사업주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보통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거는 당연히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동거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있고 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뭐 근로시간, 휴가 등을 다 지시받고 제어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어때요? 아르바이트란 용어 자체가 이제 법적인 용어가 아닌데요. 아르바이트는 보통 짧은 시간 일하거나 기간을 정해서 일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근로자입니다. 한 달에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 보험도 다 가입해야 합니다. 이제 일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은 휴가도 없다 생각하고 또 알바가 퇴직금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사장님도 계시는데 법적으로는 대기업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나 다를 게 없고요. 일용직은 말 그대로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사람이어서 오늘 일당 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건설 일용직 분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많은 회사에서는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데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우리한테 이렇게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권리 그리고 잘못된 상식들 많이 알려주셨는데 우리 장내성 노무사님 오늘 마지막 시간이시라면서요? 네,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그동안 공부 많이 했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내성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